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오늘 엄청난 변동성을 좀 보여주면서 아침에 뭐 나스닥 선물이 박살이 나던가 말던가 일단은 갭을 들고 출발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 코스닥도 코스피도 시가 대비해서 순식간에 한 마이너스 시가 대비해서 아마 순식간에 마이너스 1.5%, 2% 가까이 급락을 시켜버리면서 아주 오전에 참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던 한 번의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참 간만에 외국인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장을 사지도 않더니 어제부터 사실 코스닥에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코스닥의 연기금이 어제부터 코스닥 종목들을 좀 대거 사들이고 있으면서 코스닥 지수를 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박스권을 돌파를 시켜놨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오늘 코스닥 관리를 해주면서 코스닥 지수를 냅다 땡기면서 지수를 올려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 굉장히 투기적이었을 거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로봇주에 대해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오전까지의 흐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오전이라고 함이 너무나 빠르더라고요. 시장이. 너무나 빠른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로켓포 쏘듯이 NXT에서 종목군들이 날아가기 시작하더니 현대차가 50만 원을 넘고 뭐 리포트에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좀 신박한 내용 중에 토요타를 넘어야 된다라는 말이 딱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이제부터 시장에 새로운 논리가 나오고 있구나. 도요타의 퍼가 11배 정도 돼요. 시가총액이 한 400조 정도 되고 현대차 그룹 시가총액이 300조 넘었는데 도요타가 한 영업이익이 한 4, 50조 될 겁니다. 한 50조 좀 안 되나? 뭐 아무튼 그 정도 돼요. 음, 도요타는 자율주행 못하고 토요타는 로봇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현대차가 비록 생산 캐파는 글로벌 3위지만 글로벌 3위지만 비록 돈은 반도 못 벌지만 반 정도 버나 아무튼 반도 못 벌지만 자율주행도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구글과 협력할 거고 로봇도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하니까 당연히 넘어야 된다. 아, 논리 괜찮습니다. 근데요,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새로운 논리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게 되면 주가가 좀 흔들림을 좀 보일 때가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이 그런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에 더해서 이제 로봇주들이 너무나 올라왔죠. 특히 이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ETF를 동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ETF가 떨어지면 동반해서 다 같이 죽어버리는 지금 로봇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오늘 시장 전체를 무너뜨리고 전체를 힘들게 만든 배경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시황 자체가 여러분들 시황 자체가 워낙에 대한민국 증시가 정말 파죽지세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 심리적으로 지수 그래 5천 원 그냥 가겠지 상수지 무조건 가겠지라는 생각이 강하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가운데 지금 모든 조정들이요 사실 장중 조정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오늘까지 장중 조정에서 끝났는데 이게 언제쯤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바뀔지 모르겠는데 거래대금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가 더 이상 밑에서 받쳐주는 거래대금이 유입이 끊겨버리면 혹은 이미 높아있는 시총을 유지할 때는 여러분들 올릴 때보다 더 많은 자금이 투여가 돼야 됩니다. 그 시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약화돼 버리면 그때가 단기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장에 약간 민감하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현재 뭐 증시가 조정이냐 아니냐를 논하기보다는 각각의 그 대응 원칙들을 좀 생각을 해놓고 보면 좋겠죠. 너무 높게 있는 종목군들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대응 원칙들을 조금 생각해 놓고 보면 괜찮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3일선이나 5일선을 깼을 때는 당연히 지금 현재 지수를 이끌었던 대형주가 좀 더 밀린다라는 관점이겠죠. 그리고 지수가 많이 빠지면 당연히 시가총액 1, 2, 3위 종목군들이 좀 더 빠진다라는 관점이 되겠죠. 그러나 그 종목군들이 예를 들어서 현재 실적적인 측면으로 지수를 떠서 올렸기 때문에 지수의 그 낙폭의 폭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슬로하게 시장을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시장 테마는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테마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뭔지 보면서 그쪽 안에서 장중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단기 매매를 한다든지 병행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과 같이 나스닥 선물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이잖아요. 그럼 뭐 종가에서 좀 샀다라고 하면 NXT 장이 끝날 무렵 정도에 내일까지 이슈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종목이라든지 혹은 미 증시가 하락을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종목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천천히 그런 부분들 영상으로 풀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 싶네요.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이벤트 또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에 가입하셔서 함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조정이냐 아니면 5000P를 가기 위한 성장통을 겪고 있냐. 글로벌 시황은 사실 매우 부정적인 흐름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3일간 아시아 증시는 하락을 보였고 나스닥 선물도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죠. 미장이 어제 휴장이었는데 유럽 증시는 떨어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뭐 대외적으로는 안 좋고 채권 금리가 폭등하고 있고 여러모로 좋을 건 하나도 없는데 한국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들이 팔았던 부분들을 국내 기관과 ETF가 일제히 다 받았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리고 월, 화, 어제, 오늘 연기금이 바닥에서 또 들어 올려주는 또 이상한 현상을 좀 보이면서 올라왔고 현대차가 바톤 터치해서 지수 한번 견인해주고 오늘은 한국전력이 무려 장중에 거의 20% 가까운 폭등을 해주면서 한전이 또 일부 시장을 지켜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또 내일은 21일 날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지수를 또 일부 지켜줄 수도 있겠죠. 좌우지간 국내는 국내만의 이슈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는 분명히 있더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우량주 위주로 지속 편입 전략을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원전 쪽은 오늘 세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밑에서 좀 더 설명하면 될 것 같고 NXT에서 원전 종목군들 장 후반에 만약에 밀려서 마감을 되면 일부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 들어간 원전주 중에 NXT에 움직일 만한 종목이 우리기술이 있는데 이게 연속 지금 이틀 상한가라 바로 내일 뭐가 걸려버릴 수도 있는 부분인지라 우리기술이 그럴 수 있는지라 나머지 종목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 쪽도 이번 뭐죠? 이슈가 좀 있네요. 우주 쪽도 이슈가 좀 있고요. 자, 시장 보면 오늘 뭐 간만에 상승 종목 수가 코스닥이 더 많은 상태에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 지수만 상승을 하는 흐름에 코스피는 12거래일 연속 상승이었고 장중 한때 13거래일 상승으로 마감할 수도 있었던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되지 않고 대외 흐름과 연동된 상태에서 일단 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밀렸죠.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장 후반에 좀 밀리면서 좀 마감이 되었고요. 아마 나스닥 선물이 지금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지금 국내에는 일부 오늘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대형주 중에서는 일부 작용을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아무튼 본장에서 미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단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수 오늘 굉장히 흉폭했죠. 지수로 보면 굉장히 흉폭했어요. 아침에 대략 0.5% 정도 떠서 출발하다가 이걸 이렇게 마이너스 2%까지 뺐으니까 순식간에 마이너스 2.5%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걸 여기까지 1%까지 올렸으니 플러스 3.5%가 나온 거기 때문에 엄청난 반등이었고, 이 자리에서 뭐가 있었냐,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이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조를 바라봤는데 4천억이 나와버렸다라고 하면서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된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제약바이오 쪽은 안 적어 나가서 일부 좀 코멘트를 드리자면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알테오젠이 지난번에 폭락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곱씹어 본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곱씹어 본다라는 게 뭐냐면 특허지 않습니까? 근데 특허에 문제가 있어서 빠졌는데 그거의 이슈를 해소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막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자궁경부암 관련된 그 블랙버스터 약, 그리고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약이 SC로 신규 거래처가 생겼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좀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적당한 박스권이 만들어졌을 뿐이지 문제가 될 거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밖에 뭐 NXT에서 종목군들이 되게 많이 빠지네 오늘. NXT에서 종목군들이 되게 많이 빠지기 때문에 바로 뭐 종목군들을 차라리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5천을 코앞에 두면서 시장이 아침부터 큰 변동성 있었던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미증시 휴장이었고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까놓고 말해 반도체 가격만 올라갈 뿐, 예? 반도체 가격만 올라갈 뿐 좋을 게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실적은 쭉쭉 올라가는 것은 반도체가 맞는데 반도체는 매일같이 시장에서 박살내버리는 뭐 이상한 시장 만들어 놓고요. 시장이 방산 쪽 실적 좋죠. 예, 으르렁 되니까 오늘 밀어버립니다. 방산, 조선도 오늘 밀어버렸고요. 그런데 현재 국장은 말 그대로 내러티브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봐도 무방할 정도로 코스닥은 테마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을 짜놓은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이 모든 게 ETF 영향이 굉장히 큰데 로봇에서, 우주에서 이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봐야 됩니다. 상황에서 5000P 나머지 퍼즐 어떤 게 맞출 수 있을까 라고 보면은 뭐 일단은 미증시 영향에 의해서 삼성과 닉스가 내일 개파락을 하게 되면 아마 시가부터 들어올려주는 흐름이 있을 텐데, 삼성과 닉스가 버텨주면 상법 개정 쪽에서 힘을 보태서 지수를 지켜주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좀 시장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좌우지간 오늘 시장 변동성이 좀 컸고요. 일단 아침에 현대차가 50만 원을 좀 넘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100조를 넘었죠. 그룹사 300조라고 하는데 토요타 시총을 넘는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새로운 논리의 시작이다 라고 봐야 되고, 보통 이럴 때 단기 조정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러한 점들이 시장에 일부 반영이 되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로봇주는 오늘 아침까지가 상승의 클라이막스였고요. 그 이후에는 되돌림에서 비중 축소 구간으로 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로봇은 현대차가 있어서 그나마 버틸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 순식간의 폭락이 현대차로 인해서 잘 나오지는 않을 거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쪽은 조심조심해서 만져야 될 칼 같아요. 조정이 크게 나온다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에 볼 수는 있겠지만, 조정이 크지 않는다면 또 주의해서 봐야 되겠죠. 주의해서. 자, 로봇 쪽은 뭐 일단은 거품이 커져 버렸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다. 현대차 하나만 좀 보면서, 현대차를 오늘 제가 46만원 이하권에 추천을 드렸는데 눌림으로 그냥 46만원 탁 찍고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매매는 좀 못했고 우주항공이나 원전 좀 만지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 조정 받으면 이 특정 지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로메카 급등의 시작으로 인해서 이 로봇 후발주들의 폭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일 정지 풀리면서 변동성 크게 키울 건데 유로메카 좀 내일 봐볼 것 같고, 의료용 로봇 쪽은 시세를 그렇게 크게 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말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의료용 로봇 쪽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최근 원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바닥권에서 좀 안정적인 부분은 원전주 말고는 별로 안 보인다라는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쪽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기술에 이 솔직히 어제 상한가 보냈던 부분들도 뭐가 나왔습니까? 재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알고 들어온 자금들이 엄청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부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이미 알고 들어온 거, 한미 원전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는 누군가들 그냥 대놓고 무지성으로 상한가를 막 보내버리고,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대통령 발언이 나오고 뭐 한전에 통폐합이 나왔다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놈들이 주가 먼저 올렸고 나머지는 다 따라서 올라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은 약간 기울어지는 운동장도 분명히 있는데요. 돈이 먼저 그거를 보고 움직였다라는 거고, 원전 쪽은 그냥 그 국내에서도 이미 시그널이 많이 나왔어요. 김정관도 그렇게 말을 했고 김영범 실장도 말을 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스탠스는 이미 바뀌었다라는 신호가 있기 때문에 원전 쪽은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서 NXT에 만에 하나 종목군들이 폭락이 나온다든지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온다든지 원전 쪽을 노리는 게 지금은 좀 좋아 보이네요. 여러분들 원전 쪽으로 나머지 보는 것보다는 원전 쪽 보는 게 좀 좋아 보인다. 저도 시간 외에서 종목군들 투매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원전 쪽 눌림으로 받으려고 생각을 해요. 몇몇 종목군들 상따로 지금 종목을 가지고 넘어와 있는 상태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원전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자, 다름 아니라 한국전력 5대 자회사 통폐합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손실을 축소하고 전력 투자를 확대 가능성이 있으며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키워드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석탄 발전을 없애고 그 자리에 원전과 친환경을 채우겠다라는 명분이니까 추후에 나올 수 있는 재료다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원전이 만약에 오늘 국내 이슈만 있었다면 아마 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원전 관련된 에너지부의 내용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는 조금 종목군들을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 쪽은 거기에 이제 미국 에너지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조건 없이 논의를 시작하자. 국민의 다수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 하지 않느냐, 이런 명제 속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NXT에서 지금 종목군들이 개판이에요. 개판이라 저도 장 끝나고 뭐 저기 우리 라이브 방송 회원님들 뭐 한 번 더 좀 열어서 봐 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일 모레 뭐가 있습니까? 다보스 포럼이 진행이 됩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우주와, 그러니까 트럼프가 21일 날 밤에 그 10시에 21일 날 10시에 그 연설을 하죠. 그 연설 내용하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우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속성을 띨 수 있는 게 이제 아르테미스 2호 달 탐사선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오늘 나스닥 선물의 급락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으면 다 내일 봐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로봇은 피하고 현대차는 보고, 삼성과 하이닉스는
급락하면 볼 수 있다. 반도체도 급락하면 볼 수 있다. 이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또 그린란드 문제는 한 가지 뭐 화두가 될 수 있죠. 그린란드 문제,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뭐가 핵심이냐? 광물이 핵심입니다. 결국 광물로 인해서 그린란드를 미국은 차지하고 싶은 거죠. 광물, 거기에 우주가 엮여 있고 골든돔이 엮여 있다라는 이 큰 틀에서의 키워드를 기억하시면서 뭐가 어떻게 엮일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지금 시장의 정답이, 답안지가 조금은 가까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리튬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하게 상승을 한 이후에 중간 수렴을 하다가 상한가로 마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2차 전지도 단기 바닥을 찍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된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움직임이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 구간에서 포스코 그룹주도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3단계 이제 확장 이슈가 조만간 되고 있고 물량이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리튬 가격의 정상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포스코 그룹에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NXT에서 종목들이 빠질 수 있다. 왜냐? 10일간의 코스피 연속적인 상승 이후 첫 음봉의 조정이기 때문에 내일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 안에서 막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3월 선언이 무너지면 팔겠다라는 생각으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지수 관점에서는 그런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딱 그런 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시계열을 짧게 보면 그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길게 보면 시계열을 11선까지는 열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수의 11선에서 받쳐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종목군들만 좀 보고 마감하도록 하죠. 자, 먼저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일단은 11선에서 지지받고 있는데 빠지더라도 이 돌파한 이런 자리 21선 지켜주겠죠.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보일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비슷한 흐름에서 진행이 될 건데 21선 지키겠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현대차가 NXT에서 50만 7천을 찍으면서 100조를 돌파를 시켰습니다. 고점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면 내일 예를 들어서 아침에 좀 밀릴 수도 있죠. 사실 아침에 밀렸을 때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좋은 매수 구간이었던 거고요. 보면은 어제 돌파했고 힘을 모았던 자리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 힘을 모으고 올라왔다가 지지받고 다시 올라와서 돌파하고 눌려서 지지받았던 자리에서 반등을 했다. 내일 이렇게 해서 깰 수도 있는데, 만약에 깨지면 또 이런 종목은 지지받았던 자리 45만원 43만원 근처에서는 높은 확률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렇게 현대차는 보고 단기로 대응할 수도 있는 거고 좀 길게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현대차 하나만 봐야 되겠죠. 두산로보틱스라든지 같이 올라와서 조단위 거래대금을 펼쳐도 떨어지고 박살나는 거는 두산로보틱스는 더 심할 수밖에 없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막 급등하면서 또 위로 올라가고 막 하는데, 레인보우의 단점은 실적적인 부분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매출이 너무 약해서 삼전에 대한 의지력이 너무 커서 10조에 대한 벽이 쉽게 뚫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좀 단점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현대 오토에버는 지금은 완전히 대장으로 놓고 보기는 좀 그렇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빠졌을 때는 또 다시 수급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에서 현대차를 제외하면 반등력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때 더 큰 하락을 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종목군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로메카는 지금 연속적인 상승이죠. 내일 정지 풀리고 아마 아침부터 개파락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좀 밀리면 아마 좀 쳐다보는 사람이 좀 있지 않겠냐
정도 생각해 보고 싶고, 오늘 우주항공 쪽에서 그린 광학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우주용 반도체 특수 소재에 들어가는 그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좀 생소한 부분이라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따에서 들어갔고, 오늘 이것도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을 했죠. 긴가민가한 종목. 근데 생소한데 없다가 생긴 거, 세상에 없는 거, 이런 거죠. 우주 데이터 센터, 우주 데이터 센터, 우주 반도체에 필요한 소재. 느낌 있잖아요, 이런 거는. 예? 말 그대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엣지가 있고. 그래서 오늘 가장 강하고 상한가에 갈 수 있었던 종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린 광학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뭐 오늘 우주항공 보면 뭐 세트랙 아이라든지 뭐 지금 뭐 묻지마 폭등 나와버리고, 뭐 이노 스페이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HVM도 뭐 위로 천정부지로 올라오고 뭐 다 엄청 올랐습니다. 아무튼 우주는 이제 그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던 게 나라 스페이스가 들어왔는데, 아르테미스의 이 QV성을 생산과 탑재하는 기업으로 상한가를 갔는데요. 상한가 가고 시장 영향에 의해서 빠졌잖아요. 내일 밀렸다가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 위주로 종목군들을 체크해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로봇을 제외하고 우주항공을 제외하고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시세를 보여줬던 것은 한국전력입니다. 일단 연봉상 신고가가, 월봉상 신고가가 발생을 했죠. 64만원 구간이 신고가이고요. 일단 신고가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 바로 죽지는 않을 것 같고, 원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 지금 원전이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나스닥 선물이 무너졌기 때문에 장 후반에 원전 쪽이 많이 빠진다면 NXT가 움직이는 종목군들 위주에서 종목을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태운도 있는데요. 태운 위에 매물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이제 매도의 압박이 있는 종목이고, 오히려 우진이라는 종목이 어디 갔지? 오히려 우진이라는 종목이 많이 내려오면 이제 그 시황상 빠졌다라는 인식을 좀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 NXT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시황상 빠졌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좀 체크해서 놓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전력 인프라 쪽인데요. 사실 전력 인프라 쪽은 수출 데이터라든지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아요. 근데 요즘 시장이 그래서 좀 그런데 가지고 있어야 저는 먹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일전기, 일진전기, LS일렉, HD 현대, 효성중공업 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약바이오 쪽도요. 경구 쪽에서 일동제약 나름 잘 버티고 있는 흐름이고, 케어젠도 잘 움직이고 있죠. 케어젠 지금 뭐 오늘 회사 뭐 관련된 내용 좀 들어보니까 제품이 없어서 못 판다라는 말이 돌아다닐 정도로 물량이 계속 요청이 들어온다라는 말이 좀 있었네요. 그래서 얘도 굉장히 촘촘하게 가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촘촘하게 가면 마지막에는 뭔가 진짜로 강력한 모멘텀이 붙어버리면 이런 종목군들은 폭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등하게. 그래서 케어젠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알테오젠이 조금 안타까운데 박스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장기 박스권이네요. 장기 박스권으로 갈 개연성이 좀 높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 지금 정신없이 좀 빠지고 좀 그런 것 같은데, 흐름 보면서 여러분들 주의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